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시간전쟁입니다. 저자는 로라 밴더캠, 옮기니는 이영래,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시간 관리의 목적은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함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로라 밴더캠, 시간관리 전문가이자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 후 USA Today 수석 칼럼니스트로 일하며 시간 다루기에 대해 여러 책을 썼고 수많은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전쟁 책 속의 시간의 모순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의 모순. 나는 시간을 하나의 아이디어,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메리 올리버. 어느 7월의 금요일, 나는 메인주 바하버라는 소도시의 호텔방에서 잠을 깼다. 주말에 남편과 나는 남편의 업무차 다른 지방에 갈 계획이었고, 때문에 어머니와 이모가 우리 아이들 넷을 돌보러 와주셨다. 그러다 남편의 출장이 취소되자 우리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카디아 국립공원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나는 목요일 밤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를 탄 뒤 한밤중 폭풍을 뚫으며 차를 몰고 바하버까지 갔다. 시애틀에 있던 남편과는 금요일 점심 무렵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을 꺼내 입고 밖으로 나섰다. 아주 멋진 여름날 아침이었다. 방금 떠오른 태양이 지난밤 가득했던 비와 안개의 자취를 모두 씻어냈다. 바다 쪽으로 뛰다가 도시가 깨어날 때쯤 시내로 들어섰다. 거리의 늘어선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퍼졌다. 로버트 맥클로스키의 그림책 어느 날 아침에서처럼 나는 보트와 상록수와 언덕을 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파도를 만들었다. 안개가 맨 발뚝에 닿는 7월의 열기를 부드럽게 식혀줬다. 나는 황홀한 기분에 취해 바위와 꽃으로 가득한 좁은 물길을 따라 걷느라 시간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지금 몇 시지? 다음 할 일은 뭐지? 라는 익숙한 자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없었다. 원하는 일은 뭐든 할 수 있었다. 나는 인디애나주 933번 도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던 17살 여름의 기억으로부터 문장 하나를 떠올렸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퇴근 도장을 찍고 자유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자유로웠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감각은 너무도 매혹적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주 드물게 찾아오는 느낌이며 또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해 여름, 시간당 $4 90센트를 받고 하던 일에 비하면 지금 내 일은 엄청나게 수월해졌다. 하지만 종종거리면서 챙겨야 하는 다른 일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런 완벽한 자유를 느낀 날은 며칠 되지 않았다. 한 번은 이렇게 일기를 쓰다가 샌디에이고 여행을 계획한 적도 있다.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고 2만 보를 걷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 느긋함이 정말 좋았는데 시계가 째깍거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그래서 평화롭게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전부인. 육아의 가장 힘든 부분은
끊임없이 내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일인 것 같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글에 공감할 것이다. 남편과 나는 직업상 많은 고객을 만나고 출장을 다닌다. 우리 아이들 제스퍼, 샘, 루스, 알렉스는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모두 10살이 채 되지 않았다. 온갖 일들이 정신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는 당연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내게 책임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시간에 관한 복잡한 감정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시간에서 벗어나는 느낌은 상쾌하다. 행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에는 적절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관리에는 시간을 염두에 둔 선택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자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육아, 비행기 예약, 자동차 렌탈로 이어지는 일정을 계획하고 계산해야 했다.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도 비슷한 계획이 요구됐다. 그러나 그 결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바다 사진을 구경하는 대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직접 맞이할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을 즐기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구성도 잡히지 않은 프로젝트가 목전에 있거나 시인 메리 올리버가 표현했듯 거칠고도 귀중한 삶의 단편이 교통체증, 목적 없는 회의, 두뇌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일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불안감 속에서는 긴장을 풀고 시간을 즐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 가지 모순과 맞닥뜨린다.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시간의 통제로부터 생겨난다. 끊임없이 째깍거리며 지나가는 시간의 꼭대기에 서려면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만 한다. 어떤 경우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개념이 더 넓은 견지에서는 모두 옳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망점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한 조망점을 다룬다. 이 책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개발하는 일을 다룬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아는 것과 시간 강박을 넘어서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긴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반대로 시간은 풍부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은 유한하다.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시간은 아주 풍족하기도 하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 많은 일을 하고도 여유로운 사람들. 현대 생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시간 부족을 전제로 한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는 주말 잘 보냈어? 바빴지 뭐 하는 대화가 오간다. 최근 동향을 다룬 기사에서는 우리 모두가 시간에 목말라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는 과장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나는 아들 샘을 레슬링 모임에 내려주고 샘이 첫 경기 전에 몸을 푸는 동안 시간을 내어 체육관에 들렀다가 이제 막 수영을 끝내고 라커룸에 모여 앉아있는 어머니들을 봤다. 내가 러닝머신에서 5km를 뛰는 내내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어울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급할 일도 서두를 일도 없어 보였다. 시간에 목말라 있는 모습도 아니었고 정신없이 바빠 보이지도 않았다. 갤럽은 종종 시간 스트레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2015년 갤럽은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은퇴자 등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통계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이 단순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이 등식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직장에 다니는 또는 아이가 있는 사람 10명 중 6명이 시간 압박을 느낀다면 비슷한 책임을 안고 있는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시간 관리를 수년간 연구하면서 나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 바쁜 일들 사이에서도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보았다. 시간이 필요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느긋해 보였다. 한 번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내는 어느 회사 중역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때 그녀가 한 말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전화통화를 시작하면서 나는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그녀가 나와 대화를 하기로 선택했고 그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일들을 미뤄둘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여유로웠다. 물론 개인 비서 등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하는 지원 시스템을 두고 있긴 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의 평온함이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억지로 스케줄표를 가득 채우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는 보통의 한계가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같은 태도가 나타난다. 그들은 빛나는 커리어를 갖고 있다. 가족,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책을 읽는다. 우리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부러울 정도의 평온함이다. 그들의 태도가 궁금하다.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을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시간 인식이 높은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의 스케줄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데이터도 좋아한다. 2017년 초 나는 내가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900명 이상이었다. 모두가 갤럽에서 시간 스트레스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분류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며 18세 이하의 자녀와 살고 있었다. 3월 28일 나는 그들에게 통근, 운동 습관, 평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는 일 등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그 전날인 3월 27일 월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간별로 이야기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27일 월요일의 시간이 어떠했다고 느끼는지 또 일반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했다. 사람들은 나는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느낀다. 어제 나는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차분하게 보냈다와 같이 시간적 여유에 대한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또는 동의하지 않는지를 답했다. 대상자 모두에게 13개의 질문을 기반으로 한 시간 인식 점수가 주어졌다. 각 질문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 7단계의 점수가 있었다. 우리 연구팀은 핵심어를 이용해서 시간 일기를 분석했다. 그리고 시간인식 점수가 상위 20%에 드는 사람과
하위 20%에 드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살폈다. 또한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위 3%와 하위 3%의 시간 일기를 더욱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웠다.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분명 모든 대상자는 동일한 양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24시간에 대한 각자의 느낌은 천차만별이었다. 흥미롭게도 어제의 시간에 대해 갖는 느낌이 보통의 시간에 대해 갖는 느낌보다 더 나았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제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자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다른 시간일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답은 대단히 의미 있으면서도 직관에 반하는 식견을 보여준다. 시간을 여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첫째,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깊이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디로 흐르는지 안다. 삶의 주인의식을 갖고 매일, 매주의 시간을 미리 세심하게 생각한다. 또한 삶을 뒤돌아보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그러지 않았는지 파악한다. 그들은 삶 곳곳에 색다른 경험을 짜 넣어서 평범한 3월의 월요일에도 색다른 경험을 즐긴다. 이때 만들어지는 풍성한 기억이 시간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한다. 여기에는 스스로에게 시간 부담을 지우는 일,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연결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포함된다. 내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간을 느긋하게 느끼는 그룹과 불안하게 느끼는 그룹 사이에서 나타난 시간당 핸드폰을 확인하는 빈도 차이였다.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순간에 더 오래 머무르는 법을 안다. 확장할 가치가 있는 현재를 확장할 줄 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한다.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심지어 이런 시간을 음미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완벽에 대한 기대와 짧은 시간의 큰 효과라는 기대를 버린다. 무엇도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진전을 당해낼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람과 보내는 좋은 시간의 가치를 안다. 3월 27일 월요일,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TV를 본 사람들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했다. 이 책은 일상을 더 여유롭게 느끼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탐구한다.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삶이 통제불능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물론이고 커리어, 인간관계, 행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미 삶을 잘 꾸려가고 있다는 걸 안다. 시간관리 책을 집어드는 것은 삶이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대체로 만족스럽지만 더 좋아질 여지를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삶은 우리에게 상상조차 벅찬 가능성들을 제공한다. 풍요롭고 차분한 삶은 매력적이다.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더 많은 즐거움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삶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27일 시간일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시간들로 말이다.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모여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결정된다.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활용의 핵심에 있는 근원적 모순을 떠올린다.
어떻게 시간은 귀하면서도 풍족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이 난해한 이유가 여기에 쓰인 긍정적인 단어들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어떻게 시간은 부족하면서도 지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참담한 현실이 즉각 떠오를 것이다. 하루는 길지만 1년은 짧다. 모든 묘비의 과로에 둘러싸인 날짜를 통해 우리는 수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 2017년 4월 15일 엠마 모나로라는 이탈리아 여인이 숨졌다. 1899년 11월 29일에 태어난 그녀는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19세기는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니다. 당시의 일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제도화된 기억이다. 지금 지구에서 숨쉬는 어떤 인간도 19세기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찬송가 가사 중 이런 구절이 있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하소서. 중년에 이른 나는 최근 그 남은 날들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질병통제센터의 표에는 1978년 태어난 나와 같은 여성이 78세까지 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윤년까지 계산하면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은 68만 3760시간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막 38번째 생일을 보냈으니 주어진 시간의 중심점에 서 있는 셈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35만 640시간쯤 된다. 물론 이런 기대 수명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률을 반영한다. 나는 피할 수 있었던 일이므로 65세까지 살아남는다면 83.4세까지 살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7,328시간이 더 생기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확률상 나에게는 앞으로 40만 시간이 남아있다. 실제 남은 시간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상당히 긴 시간처럼 보인다. 알아보기 쉬운 양으로 쪼개면 이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8시간 수면은 내 남은 기대 수명의 5만 분의 1이다. 주 40시간 근무는 남은 시간의 1만 분의 1이다. 이후에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나는 매주 주간 스프레드시트에 시간을 기록한다. 월요일이면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연다. 이 습관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2381개의 새로운 스프레드를 열게 될 것이다. 83.4세까지 산다면 봄에 꽃이 피는 것을 45번 보고 45번째 꽃이 피어나는 해에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날 것이다. 중세의 수도자들은 남은 날들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는 순간을 메멘토 모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매해 목련과 자두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기준으로 사건들의 시기를 가늠하기 때문에 최근 꽃이 핀 일도 몇 해 전 일처럼 느껴진다. 4월을 4번 거슬러 올라가 이 글을 쓰기 전 나는 내 삶에 4번째 아이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생각한다. 알렉스가 없던 시간이 내게 존재하기는 했던가? 이것이 시간 인식의 본질이다. 시간 인식은 간단치가 않다. 응급실의 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지만 실제 병원 시계의 초바늘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몇십 년을 놓치지 않으려면 눈도 깜빡이지 말라고 노래한 컨트리 가수도 있었다. 시간은 긴 관점에서 볼 때 더 왜곡되기 쉽다. 나는 며칠 전 라디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1996년 봄을 떠올렸다. 당시 나는 17살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1년의 세월을 현재 내 삶을 정의하는 주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7년씩 나눠볼 수 있었다. 2003년 초 남편을 만났다. 2010년 내 첫 번째 시간 관리책을 출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996년에서 2003년까지의 시간이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적어도 지난 달력을 훑어보며 내가 한 일들을 돌이켜보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다 2003년과 2010년 사이에 장기 여행을 갔던 기억이나 오랜 시간을 들여 썼으나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았던 책들을 쓴 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팽창해 나갔다. 정말 길게 느껴졌던 임신 기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때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렷이 인식했다. 반면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더 이상 매주 목요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됐다. 더디게 흐르던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은 환경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좋은 시간이 나쁜 시간만큼 천천히 지나가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말이다. 이 책에는 부분적으로 시간을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시도가 담겨 있다. 모두가 너무 짧다고 말하는 시간을 매끈한 리놀륨 바닥이 아닌 한 올 한 올 복잡하게 꼬여있는 양탄자처럼 만들기 위해서다. 나는 삶의 중요한 시점을 더 깊이 음미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래시계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는 40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 삶이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다는 개념 역시 복잡하다. 이 책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시간과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째깍거리는 시간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한다. 경우에 따라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메인주에서 보낸 아침 시간처럼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을 보내는 근사한 방법이다. 평소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전형적인 정의 그대로 생각할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를 할 때처럼 시간의 흐름을 잇는다. 내가 메인주에서 보낸 아침처럼 우리는 보통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느긋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오랜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을 때처럼 계획이 있는 편이 계획이 없는 편보다 여유롭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친구들과 한잔하려면 친구들을 초대해야 하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하지만 일단 친구들과 함께하면 똑같은 저녁 시간이라도 별다른 일정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즐겁고 시간이 더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즉, TV를 보거나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보다 그렇다는 뜻이다. 때로는 책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사회과학 분야의 한 유명한 실험이 이를 보여준다. 양로원에서 지내는 노인들에게 식물을 키우도록 했더니 식물을 키운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 건강과 장수는 그것이 허락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경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부부간의 강한 유대는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마음 놓고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 시간의 속도를 늦춰주기도 한다. 자유란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건 역시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자유가 다면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이해하려면 이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존재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도 존재한다.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책임이 부담일 때와 혜택일 때를 파악해야 한다. 내 생각에 궁극적으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내가 메인주에서 보낸 아침처럼 당연한 의무가 없는 더없이 행복한 순간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의 풍족함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책임에 몰두해서 그 책임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추상적이다. 하지만 이웃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 시간의 경험을 증거로 남긴다. 이런 선택은 책임에 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시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일에 시간을 쓰기로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런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한 사람이 자본을 여러 투자처에 나누어 놓는 것처럼 시간 자원을 당신이 원하는 일들에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시간일기 연구에서 드러난 뻔해 보이는 상관관계들이 사실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도, 명상, 일기와 같이 사색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결과가 그렇다. 사색적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자유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시간인식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시간인식 점수가 높은 사람들보다 소셜미디어나 TV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반면 사고나 사색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간이 더 많다고 느낀다. 시간은 유동적이다. 계절에 따라 시간 분배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시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통제하는 주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시간은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소리가 아니며 두려워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시간은 예술가가 재료를 다루듯이 우리가 잘 연구하면 좋은 단순한 개념에 불과하다. 시간을 다루는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 많은 시간을 당신의 삶에 더 잘 들어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어떤 순간의 경험을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느끼는 수준까지 깊게 만들 수 있다. 시간 관리라는 여정의 시작. 이 책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들이 어떻게 시간 스트레스를 피하고 자신이 가진 시간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는지 이야기한다. 이런 전략들을 공유함으로써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일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사람들이 시간 관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길 희망한다. 우리는 차가운 우주 안에서 회전하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으며 신문과 TV는 인류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난과 폭력, 잔인한 사건들을 전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60분짜리 회의를 45분짜리 회의로 바꾸는 방법을 논한다. 그렇게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특권이다. 종종 그 특권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관리 서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바쁘지 않다는 에세이를 읽고 화가 나서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상세하게 반박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시간에 그리 목마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방식대로 시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이 내가 이 책에서 전할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는 자기계발서의 다른 저자들처럼 실패로 바닥을 친 뒤에 번쩍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다. 내 삶은 그 정도로 드라마 같지 않았다. 대신 나는 스스로를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데이터 연구를 좋아한다. 전제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생의 각 영역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것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내 노력이 진전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 이런 날에는 전혀 다른 두 방향으로 일이 전개된다. 문을 막 나서려는데 갖가지 일이 틀어져서 공항에 늦게 도착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반대로 아름다운 봄날 오후에 소소한 인터넷 기사 댓글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좀 나은 날도 있다. 바하버에서의 상쾌한 아침을 보낸 뒤 해안가를 달리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문구를 떠올린다. 그 문구는 책의 아이디어가 된다. 책 집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며 때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주 급하게 흐르지는 않는다. 때로 시간은 메인주의 해변을 찰랑거리는 파도처럼 흔든다. 부드럽고 잔잔하고 평온하게.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 삶에서의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고 우리에게 최적화된 시간을 디자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